사람들, 특히 이제 지금 의정부에서 2021년에 지금 미군 부대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좀 이제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워낙 이제 자주 비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의정부 문화원의 상임연구원 서종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정부 문화원에 지금 계속 이제 향토사, 특히 지역사에 대한 연구가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로 미군 부대와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은 딱 지금 사진을 보셔서 앞에 표지를 보셔서 알겠지만 한 분은 여성, 한 분은 남성분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균 사장님, 이제 재향군인 클럽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우스보이에서 어찌든 매니저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보셔도 참 좋으시죠? 이게 딱 느낌이 이옥순 선생님이시라고. 이분은 이제 의정부의 역 앞에서 명동상해와 명동다방,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을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달러 장수 역할도 좀 하셨고, 나중에 이제 좀 사업이 좀 약간 좀 다른 곳에서 옮겨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꽃가게를 좀 운영하셨던 분인데, 어찌됐든 이런 두 분들을 통해서 미군 부대와 사람들 이야기를 좀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 의정부의 미군 부대의 흔적들이 의외로 많이 좀 남아 있는 건 다 아시리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능동의 재향군인 클럽 앞자리에 이제 레드 클라우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뭐 스탠리, 뭐냐면 레드 클라우드 뭐 이런 부대도 남아 있지만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미군 부대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직업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딱 길거리에 가다 보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의정부에 여러분들이 아마 미군 부대와 관련된 직업들을 많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군 부대와 사람들이라는 주제도 결국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든 거죠. 유적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뭐 기억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대 밖에서 또 어떤 일을 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을 해야지만이 의정부의 지역성도 밝힐 수가 있고요. 의정부의 고유한 색깔, 특히 지나치게 부대찌개로만 매몰되어 있는 의정부의 인식을 어느 정도 좀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열심히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흔적들 한번 더 볼까요? 지금 이제 캠프 스탠리에 있는 그 철조망 같은 게 지금도 남아 있긴 하죠. 이 두 가지 공간이 진짜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못지않게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바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열어보고 왔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수많은 미군 부대가 의정부에 주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행히 전국에서 직업을 찾으기 위해서 의정부에 몰려오는 거죠. 신기한 게 이 무렵이 의정부의 미군 부대가 막 여러 곳에 생겨날 무렵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국사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에 배웠던 이촌 향도의 어찌됐든 전형이 어떤 펼쳐졌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농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막 서울로 상경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농촌에서만 먹고 살 수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 무렵이 되다 보니까 미군 부대가 생겨난 의정부를 많은 시골에서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다양한 지역에서 막 오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엔 부대가 생겨나면서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정부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무렵에 의정부로 올라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소개할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은 고향이 북한이시고요, 이북이시고, 한 분은 여기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뭐 거주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일대에서 의정부를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월급날이 되면 강아지들도 저번에 뭐 의정부 스탠리 캠프 스탠리에 그 뭐죠 고산동 빼버리 가 보면 강아지들도 일다다를 물고 다니면서 딸라 뭐 했다고 할 정도로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 듭니다. 의정부에 막 땅이 막 들썩들썩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돈이 생기니까 뭐 시장도 가실 거고 뭐 다른 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시면서 막 상당히 이제 돈이 막 넘쳐났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더 더 중요한 건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엔 의정부의 미군 부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도 꼭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군 부대가 생겨나기 나기 전에는 적어도 지금이야 뭐 치킨집이야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많겠지만 어찌됐든 닭을 튀기거나 감자를 뭐 칩 이런 걸 판매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거고요. 또 하나 뭐 양색시들 양공주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뭐 그런 미용실도 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죠. 또 하나 가장 많은 아마 직업군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양복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남성들과 특히 또 하나는 남성과 그 사모님이 함께 양복점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아까 소개했던 레드클라우드 앞에뿐만 아니라 뭐 고산동의 빼뻘에도 상당히 많은 양복점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빼뻘에 가보시면 그런 흔적들이 뭐 테일러라는 뭐 문구를 통해서 막 그런 옛날 그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모든들이 다 누군가는 주인이고 누군가는 그 가게에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기르고 뭐 자식들을 대학교를 보내고 어떤 이런 직업군들이 의정부에 막 생겨났다는 거 먼저 좀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강의에 소개해드릴 분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우스보이 하셨던 분과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장사를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이분들이 직업이 꼭 두 가지 딱딱 하나씩만 했던 게 아니라 명동상해 다방했던 이옥순 선생님처럼 주인규 사장님도 클럽 매니저까지 이어졌던 어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을 또 아까 소개해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이 원래는 의정부가 아니시고 뭐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강의할 내용들의 핵심은 이제 미군 부대가 지나치게 어떤 미군이나 어떤 양공주 아니면 뭐 기지촌 뭐 이런 거에만 포커스가 뒀는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 더 재밌는 건 바로 사람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아마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해주셨던 이야기를 강의를 잘 듣다 보시면 우와 의정부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랑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옥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고향이 선천이셔요. 아버지 고향이 선천이시고 이북에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남편분을 이제 만나기 전에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 인해서 어린 나이에 10살도 채 안 되시는 나이에 방직공장이라고 영등포에 끌려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영등포에서 막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또 거기서도 또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결국엔 또 너무 일을 잘해서 일본까지 방직 공장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뭐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좀 에피소드가 하나가 막 그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겨우 물 한 모금 먹는 정도의 어떤 지원뿐이 없었는데 그런 데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전쟁 이전에 직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얻게 되는데 이제 1950년대 12월 24일경에 우리가 흔히 그 함흥에서 그 떠나는 배 마지막 배라고 이제 하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떠나는 그 배에 이제 몸을 싣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가정에서 이미 결혼을 하신 다음에 돌이 지나지 않은 아들을 하나 이제 안고 몰래 배에 승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그 배에는 여성들을 특히 아이들을 태우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겨드랑이 쪽에 넣어가지고 끼워내서 몰래 남자 모자를 쓰고 여자 인분인데 모자를 쓰고 올라간 거예요. 사다리를 타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긴 했는데 배에서 그만 아기의 울음소리에 발각이 되셔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배에서 내릴 뻔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서 배에 무사히 올라타서 선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무사히 이제 그 마지막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원래 이 배는 거제도로 이제 떠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움직이질 않고 가면 갑자기 동해 지금은 이제 묵호항이죠. 묵호항 무렵에 이제 배가 갑자기 정박을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 다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옥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남편 돌 지나지 않은 아들을 안고 피난길을 본격적으로 남한에서 이제 피난을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대관령을 넘는 과정에서 강릉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만 사고가 날 뻔했는데 무사히 어찌됐든 그런 것들 넘겨서 경상북도 영선 양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대구역 근처에서 뭐 발각이 돼서 뭐 약간 잠깐 잡혀 있다가 무사히 그걸 벗겨내고 이제 고향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양산에서 이제 사는 삶이 여러분들 쉽지 않겠죠. 결국엔 이분이 가진 것도 없고 나만의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과수원 그 밭 주인 옆집에 조그마한 간이 집에서 먹고 자고 살만하면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겨우 뭐 된장에와 뭐 쌀 이만큼을 얻어서 그걸 끓여 먹는 정도가 이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으로 이제 옮겨가고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인천에서 화천으로 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건빵 장사를 하게 됩니다. 건빵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지금이야 건빵을 먹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 부대에서 나오는 건빵이 밖으로 반출이 나오는 거죠. 그걸 모아다가 이제 서울까지 와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빵 하나 겨우 먹으면서 인제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겨우 이제 남한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다가 어떤 시기의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의정부를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앞부분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이분이 고생했던 수많은 어떤 고난과 어떤 애로움 또 그다음에 고달픔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분의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이제 의정부 문화원에서 나올 미군 부대와 사람들이나 가재긴 하니까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한국 전쟁 무렵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처럼 고생했던 거를 아마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좀 읽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인터뷰하는 모습이긴 한데 상당히 카리스마가 90이 넘으신데도 카리스마가 있으셔요. 어찌됐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포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 정주행이라고 저는 맨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더 이제 의정부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를 오신 이호크론 선생님은 처음 그 당시 이제 미군 부대에 나오는 PX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들을 취급하고 판매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하시는 명동상이라는 가게를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의정부역 바로 앞쪽 지금 이성계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동상 그쪽에다가 이제 차렸는데 그쪽이 옛날에 양복점도 있었다고 하고요. 고래 양복점이라는 곳도 이제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거기에서 세를 얻어서 명동상해를 운영합니다. 뭐 군대에 가신 남편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어떤 의무감, 뭐 사명감이 더욱 이분을 이제 열심히 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명동상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양담배입니다. PPT 자료에다가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책에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양담배를 싣고 종로까지 가서 판매를 하거나 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수입을 뭐 가져다가 대신 팔아주는 이어서 뭐 수수료를 받는 어떤 그런 식의 작업도 했을 거고요. 근데 양공주나 양색시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을 팔고 뭐 달러나 뭐 한국 돈으로 주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명동상해가 그 이옥선 할머니가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또 하나 했던 일이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라는 것들은 환전을 시키는 일들이 있어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달러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종로나 이제 남대문까지도 가셨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옥선 선생님이 가셨던 곳은 종로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달러를 소지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과정은 상당히 발각이 되면 그냥 뭐 쇠고랑을 찰 수도 있고요. 심지어 벌금을 막 엄청나게 물러날 수도 있는데 이옥선 선생님이나 그 당시 달러 장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정부 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종로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달러가 많을 때는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의 말은 마대자루 같은 데다가 담고 가기도 하고요. 얼마 없을 때는 발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한복이나 이런 쪽 안에 몸에다가 달러를 다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논다는 거죠. 그러고 다음에 끈으로 동동 매서 이제 옷을 입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정부에서 종로로 가는 길에 뭐 도봉구 근처에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검문소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서 이제 검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돈을 바꿔오거나 갈 때 마대자루에다 실었던 건 그냥 저게 귀중한 물건이라고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 바닥에다 던져놓고 그냥 깔고 앉아서 이런 움직이는 어떤 이동들도 있었다는 걸 보시면 상당히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왔다 갔다 했던 과정에서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도 그 시절에 가셨던 수많은 분들 특히 달러 장사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물건을 뭐 판매해서 팔매 다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이 아마 고스란히 이분의 어떤 기억에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달러인데요. 이제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유통했던 달러인데 아마 달러도 이제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토불과 미국에서 본토를 쓰던 달러도 있을 거고 이제 지금의 이제 유통되는 달러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달러를 한전해야지 그 당시 한국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이제 문제는 이제 한 번 이분은 크게 발각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담배를 누가 새벽 주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유통되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와서 이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양담배 이걸 좀 판매해달라고 가는데 트럭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검문소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당시 종로에 있던 전매청에 가서 다 바닥에 딱 깔아놓고 갑자기 그 전매청 담당자가 오더니 벌금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을 가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을 낸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다 빼앗기고 뭐 오랫동안 벌금을 물어서 무사히 이제 그게 나온 적도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포대나 이런 것들을 가다가 발각이 되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왜냐면
이옥순 선생님도 결국엔 자기 돈도 있겠지만 주로 부탁을 해서 한전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발각이 돼서 없어지면 빼앗기면 그걸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명동상해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옥순 선생님이 꼭 아침에는 목욕탕을 가시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목욕탕에서 알게 된 어떤 여성분을 만나는 건데 젊은 여성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목욕을 하더니 이옥순 선생님한테 선생님, 할머니, 어머니 뭐 이렇게 불렀나 봐요.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정사장을 하는 거예요. 명동 다방을 자기가 다방을 운영하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 혹시 그 다방을 운영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옥순 선생님은 그 당시에 커피에 컷자도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 사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준 겁니다. 뭐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책에도 소개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을 당시에 어쨌든 돈이 넘쳐나는 의정부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깍두기들이 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여성분이 부탁을 하니까 이옥순 선생님이 얼떨결에 또 명동 상해를 이어서 명동다방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 명동다방 이야기 중에 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판매하는 차가 주로 미국에서 미국 부대에서 나왔던 커피입니다. 뭐 깡통 커피라고 이제 이옥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깡통에 들어있는 커피를 뭐 따라서 마신다든지 어떤 그런 커피 맛이 있는데 그 커피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커피들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맛이 좋았다는 게 뭐 이옥순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커피를 드셨던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장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옥순 선생님이 커피를 직접 커피 다방을 운영한 게 아니라 매니저나 관리하시는 아주머니를 둬서 자기가 이제 수시로 와서 체크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다 이제 그분들이 알려주고 다방 안에는 뭐 직원들이 한 3-4명 있어서 수시로 이제 거기에 와서 이제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이런 것들은 다 미군 부대에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재밌는 건 이 명동다방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꼭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커피 맛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 명동다방 안에는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프로 레슬링이나 뭐 시합 축구 시합이 있을 때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옥순 할머니는 또 거기서 그냥 판매하는 거야. 그다음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 미국 무대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주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텔레비전 보는 값을 다 커피를 대신 음료수를 판매해서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직원들 나눠줘서 뭐 회식도 하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은 걸 보면 어찌됐든 이 명동다방이라는 곳도 상당히 의정부의 역사나 미군 부대에서 매우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좀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옥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하셨던 자기가 일했던 어떤 그 곳을 가서 지금 감회가 아마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가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는 미국산 커피였습니다. 또 쌍화차가 꽤 인기가 많았다는 것도 하나인데 저기 보니까 30원인가 40원인가 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하고 쌍화차 한 잔이. 그런 것들도 한번 가격들도 좀 우리도 한번 그 당시에 미국 그 부대에서 나오는 커피나 명동다방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얼마인가 가격들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아마 30원 4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녀는 이제 엄청난 돈은 많이 벌었겠죠. 상해도 운영하시고 다방도 운영하시고 그러다 보고 달러도 가끔가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전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의정부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신 그녀는 결국에 이제 이옥순 선생님은 의정부 의료원 자리에 앞에서 그 당시에 없었던 꽃가게를 차리는데 어머
꽃가게도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의료원 앞에 그런 것들이 없는 데다가 장례식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화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됐든 이옥 선생님은 뭐 그런 걸로도 또 다른 돈을 좀 버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꽃들은 그 당시 꽃가게 운영할 때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직접 새벽에 가가지고 떼온 것들을 이제 화환을 만드는 건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뭐 배운 것도 없으신 분인데 다 직접 혼자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꽃 장식도 다 공부하셔서 나름대로 장사를 꽤 잘 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이제 지금 이 촬영하는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인상이 참 좋으셔요. 항상 가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또 주목해야 될 건 이옥 선생님은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많이 자 겨우 자봤자 2시간이지.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일을 하시느라고 2시간 이상을 자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예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평생 잠이 시커먼 거 자보는 것도 소원이라고 하나 말할 정도로 거의 잠을 주무신 적이 없으셔요. 직장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이분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은 또 이렇게 바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왜 지역사회 봉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이옥 선생님 자기가 의정부가 고향도 아닌데 여기 와서 먹고 살고 한 것만으로도 의정부가 나한테 많은 걸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어서 본인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저에는 다 의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예를 들면 돈을 번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부도 물론이고 의용소방대 부녀회장님으로서 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 환원이라고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자기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겨우 2시간 주무시는 분이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던 원동력은 결국에는 어떤 이런 그분이 살아온 어떤 뚝심도 있었겠지만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혜택을 되돌려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90이 넘은 나이신데도 뭐 봉사할 게 있으면 항상 뭐 어디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갈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좀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지금 의용소방대 부녀회장님으로 하셨던 대장으로 활동하셨던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옥 선생님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이어가 보면 짧은 기간 동안은 아닙니다. 한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하고 끊임없이 이분의 기억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태어나서 또 함흥에서 넘어오는 어떤 이야기, 그 남편의 어떤 군대 가서 아이들을 혼자 케어하는 이야기, 이건 진짜로 눈물 없이는 못 들을 만한 것들이고 또 하나는 영화가 아닌 그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정부 문화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살아온 이야기, 특히 미군 무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결국엔 이런 감동을 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기억이나 역사가 좀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좀 같이 공감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이야기도 이런 상황에 살아오신 분도 있다는 걸 좀 공유할 수 있는 미천 소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신은 행복하다고 하는 어떤 당당함 이런 것들에 좀 저도 배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이제 또 이분에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꽤 커요. 왜냐면 이제 이북에서 어린 시절에 넘어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저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어머니 무슨 일을 좀 더 꿈이 좀 더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고향 땅에서 먹었던 빈대떡을
잊지 못해서 의정부 사람들한테 그 맛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건 본인이 그걸 또 그 시절에 그 음식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거고, 결국엔 우리가 이제 제 책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수구초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제 버리지 못하셔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옥순 선생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비록 이제 미군 부대와 딱 하면 남자들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삶이었었죠. 그렇지만 남자들 못지않게 이렇게 여성들의 어떤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더 각인시키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고요. 이옥 선생님이 할 이야기는 너무 또 뭐 많은데, 그러면 제가 조만간 내년에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나올 책들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